자, 그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자, 요거는 섹션 뒤에 추가하라고 했지 섹션 내부에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뒤도 아니고 그냥 섹션 뒤, 아이고, 그 뒤에 해라. 즉 여기다가 id A 사이드 영역을 만들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A 사이드 영역을 내부의 거 바로 만들지 마세요. 바로 만드시면 분명히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 이 A 사이드라고 하는 영역을 샵 해서 써주고, 이 영역에 대한 형태를 먼저 잡으세요.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내부를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이제 이거는 뭐 하면 돼요? 이건 단축키 걸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북마크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가기도 이제는 편할 겁니다. 써있죠 이게? 자, 그럼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전체는 위에 있는 부모랑 똑같을 거고 높이는 300이네요. 그러니 저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300, 1100으로 썼네요. 쓰면 되고, 다른 애도 똑같이 썼으니까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300 써있는 상태고요. 백그라운드로 확인하고 싶으면 백그라운드로, 아니면 난 그냥 확인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냥 바로 체킹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조금 수정만 할게요. 뭐냐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아래쪽이 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 스크롤만 할 수 있게끔 패딩 버튼, 이거는 그냥 살 붙인 겁니다. 스크롤 되게 만들라고. 자, A 사이드에서 쌓아놓고 나서 이 내부에 기능을 쓰려고 봤더니 사이드 01, 사이드 02, 사이드 03.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이드 1, 2, 3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3개의 영역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아이들에 대한 크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나는 그대로 위에처럼 div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id a 사이드 자식인 div를 다 써놓습니다. 공통 사이즈의 크기는 가로값 모르겠는데요, 3분의 1이라는 거 밖에. 좋아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3픽셀은 아니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 30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의 사이드 1, 2, 3의 크기만큼으로 해서 내용물에 맞게끔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물에는 얘를 무슨 색으로 쓰면 될까요? 자, CFC 반대로 썼구나. 자, FCF 조금 더 진하게. 자, A7 7D7. 그럼 요거는 약간 녹색 계통으로 ACA 썼어요. 자, 그래서 컬러를 써놓은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들어간 것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옆으로 나란히 플롯 레프트. 그럼 3개는 모두 하나, 둘, 셋 들어갔죠? 하지만 꽉 차야 되는데 모질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33.333333%. 그럼 어떻게? 진짜로 쓰시면 잘못됐습니다.
왜냐? 모질라요. 뭐 글씨가 맞추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단순 박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1픽셀, 2픽셀 모질라 좀 이상해질 수는 있어요. 600이니까 그렇고 900, 1200, 1920 이러면 티가 더 나겠죠. 그러면 3픽셀, 4픽셀만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 방법 첫 번째는 33.3%, 33.4%, 33.3%로 써라. 그럼 100% 맞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가 좀 더 크겠지만 거의 티가 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으니까 약간 크더라도 밸런스에 문제는 없으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는 소수점을 한 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자리까지. 소수점 최소 아무리 적게 줘도 3자리에서 4자리, 권장은 6자리까지 쓰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심한 데는 8자리까지 쓰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어야 좀 더 안정감 있게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더라. 요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미래에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100% 나누기 3. 띄어쓰기 꼭 하셔야 돼요. 연산하는 앞뒤로는 무조건 띄어쓰기를 안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되죠? 그러니 CSS 보고 계산하라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칼크라고 하는 계산기를 꺼내서 칼큘레이터 계산하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과 사이즈 조정하려면 차라리 가운데를 늘려라 해서 내용물들은 처리가 된 상태고, 높이가 300이네요 300 그대로 갈 것인가, 나는 감싸고 있는 높이를 오토로 줄 것인가 정하십시오. 고정이에요. 그럼 건드릴 거 없습니다. 오토로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A 사이드의 높이는 제로가 돼서 푸터가 쏙 하고 올라올 테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 클리어 픽스라는 이름을 달아주시면 클리어 픽스가 클리어 보스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A 사이드도 끝. 다시 또 돌아가서 코드에서는 이번엔 A 사이드 뒤에 아티클, 저는 ID 아티클이라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 영역으로는 틀 잡아줍니다. 이 아티클에 대해서도 저는 주석 달아서 큰 범위를 맞춰준 다음에 해당하는 이 아티클의 크기를 먼저 재줍니다. 사이즈는 가로값 100%, 높이값은 300이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한 만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아트 01, 02, 03이 있습니다. 그럼 아티클 내부에는 클래스 아트 3개를 만들어 주겠죠.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각각 달라요. 그쵸? 두 개는 똑같은데 첫 번째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런 방법은 두 개는 똑같이 하는 거고 하나만 다르게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다르게 주던가 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 일단은 왼쪽 거 하나 해보죠. 클래스 아트 01 사이즈를 확인을 해봤더니 3분의 1이래요. 저기 위에서 언급했던 가로값 33.333333 사용하시던지 칼크를 이용해서 100% 나누기 3 이용하시던지. 너무 길어요. 그냥 30% 할래요. 뭐 지금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해놓고 높이값은 300.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필요하겠죠. 색깔은 어두운 군청색 계통이니까 5, 7A 이 정도. 더 어두워야 되는군요. 적당하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하려고 봤더니 왼쪽 오른쪽이네요. 그럼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이 박스 두 개를 그냥 그대로 DIV로 묶은 다음에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셔도 돼요. 왼쪽 오른쪽 나온 다음에. 근데 그냥 해도 됩니다. 얘는. 자, 해볼게요. 왼쪽에 할 거니까 플롯 레프트 1번 박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박스와 3번 박스를 얘도 플롯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왼쪽으로 가도 돼요. 자, 플롯 라이트로 가로값 계산하기 편한 아이로 한다면 100% 나누기 3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곱하기 2 다 됩니다. 너무 복잡한 아이만 아니면. 높이값 책상 분홍색과 뭐 핫핑크 밑에 거는 분홍색이니까 A7A 보라색 계통으로 위에 거는 A73 너무 그런가? 자, A37 여튼 너무 밝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자, 너무 어둡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쓰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유는 간단하죠. 1번이 왔어요. 2번은 어떻게 돼요? 그 옆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옆으로 오는 개념이니까 내용상으로 놓고 봐도 옆으로 오는 게 맞죠. 2번이.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아이가 3번인데 3번이 2번 옆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자리에 3번이 올 수가 없으니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라 01의 사이즈는 이미 있다만큼
되어 있죠. 사이즈가 만약에 쓴 게 전부 다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봐야 되구나. 큰 문제 없이 다 딱딱 맞춰 들어가지는 상황이라면 그냥 플로어 레프트 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플로어 레프트 하셔도 관계없이 됩니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쯤 되면 계산식이나 내용들 한번 더 고민해보고, 부모의 값을 또 늘어나게 할 거니 고정하게 할 거니 또 고민해야겠죠. 나는 계속 늘어나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토, 그렇다면 현재 아티클의 높이 값은 제로, 그렇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클리어 픽스. 계속 왜 쓰는지 원인을 찾아내세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하세요. 자,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내용은 방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밑에 있는 아이가 350으로 늘었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원래 왼쪽에 있던 아이고,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밑에 있는 아이가 늘어났으니 똑같이 그냥 일단 카피 하겠습니다. 똑같이 카피를 해놓고, 아티클이 아니라 컨텐트니까 가로값 크게 건드릴 거 없고 대부분 건드릴 게 없는데, 자, 저는 id 컨텐트에서 id 컨텐트를 가로값 100%로 놓고요. 대놓고 높이값 오토로 주겠습니다. 클리어픽스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이름은 바로 앞전에 했던 아이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아티클 02에 높이 값을 바꿔버리신다면, 350이군요. 바꿔버리신다면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이도 같이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같이 바뀌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id 컨텐트의 내부에 있는 클래스 아트 02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위에는 전혀 문제없이 해결되고 아래에 있는 아이는 왼쪽에 있는 아이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01도 id 컨텐트에 아트 01 높이값 500 됐죠? 확인, 또 확인, 할 때마다 확인. 됐습니다. 오타 수정해서 만들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밑에 있는 하나 둘, 자, 요 아이들을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02가 아니라 03을 내려야 되는군요.
문제는 좌우가 바뀌었어요. 어찌할까요? 어찌해야 얘가 오른쪽에 올까요? 네, 첫 번째 아이를 플롯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자, 내용상으로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가되 3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쓱. 그럼 따지면 id 컨텐트에 들어있는 클래스 아트 01, 02, 03이 사이즈가 다 다를 테니까 자 1번은 오른쪽에 가는 아이로 잡을 거예요. 아, 왼쪽에 가는 아이 잡을 거예요. 요거 2라고 써놨지만 그냥 1번으로 할게요. 자 70에 150이니까 가로값 70%의 높이값 150. 두 번째 거는 그 밑에 거 가로값 70%의 높이값 350. 3번은 가로 30%의 높이값 550이 되겠네요. 확인해보면 위쪽에 이미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플러스를 이미 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수정해 놓은 것 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3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 사이만큼만 떠 있잖아요. 이 높이가 몇이에요? 150 맞나요? 우리는 주어진 값을 역으로 올라가는 코드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위에 거 아래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H1과 내비게이션 쭉 올라가서 여기 헤더 글자 지우고 H1과 누구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고 H1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페이지 이름은 알아야겠죠. 근데 뭐 클릭하는 것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A 태그는 그냥 냅둬도 접근성이 잘 됩니다. 웹 기초, 링크 방문한 적이 있다면 웹 기초, 방문한 링크 알려줍니다. 근데 구형 브라우저는 이걸 못 잡아내요.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좀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타이틀은 본디 타이틀은 어떤 역할이냐면 그냥 마우스 올리면 말풍선 뜨는 아이예요. 저거 읽어주는 아이가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구형 브라우저에선 이걸 읽어줘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러겠죠. 아 그거 말고 요즘에 아리아라는 기법 쓰던데 그거 쓰면 안 돼요? 얘도 못 읽어주는데 얘라고 아리아라고 읽겠습니까? 아리아가 더 최신에 나온 기술인데 가장 최신 기술인데 못 읽어요. 네.
그러니 타이틀이라 속성을 쓸 수밖에 없는 입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H1과 내비게이션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1과 내비게이션 맨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서 누구 헤더 밑에 H1과 클래스 내비게이션 동시에 써도 문제 없겠죠. H1은 120에 100 그러니 가로값 120에 높이값 100 색깔 그레이인데 자, 약간 녹색빛을 살짝 띄고 있는 그레이니까 조금 수정하셔도 되겠죠.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400에 100 컬러 하지만 둘은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H1을 왼쪽으로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아이들이었더라. 결과는 자, 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H1에 들어가 있는 마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마진이에요. 그럼 H1만 있겠어요? 연관성 있는 아이들은 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매번 쓸 거라면 상관없지만 저는 굳이요? 심지어 대부분 H1 같은 경우는 요소 중에 첫 번째 그럼 이거를 만약에 풀로 놨으면 얘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 저는 굳이 뭐하러 쓰겠냐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아이들까지도 마진 필요 없어요. 저는 패딩도 필요 없어요. 겸사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고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매번 바꾸시던지 저는 A 태그 저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이 있는 거 안 쓸 예정입니다. 색상 그냥 기본으로 가던지 부모 따라 갈래요. H1부터 6까지 사체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1REM은 그냥 단위 이름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16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비게이션이라고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저 내비게이션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내부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 개 목록이니까 UL로 짜면 되겠죠. 안에 LI로 짜겠습니다. 몇 개? 하나, 둘, 셋, 6개. 자, 해서 6개라고 쓸 거고요. 실제로는 클릭한다 그러면 안에 뭐 A 태그 들어가거나 하겠죠. 자, 일단 LI로만 자, 그럼 이제 이 UL 안에 LI들은 여러분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점점점 분리기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마진 패딩이 UL 자체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좀 불편하겠죠. 대부분은 리스트 사용할 때는 저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웹페이지의 절반 이상이 리스트다 보니까 저 블랙 끼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쓰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CSS에서 뭘 하면 되겠어요? 정리한 다음에 쓰는 게 낫겠죠. 어차피 마진 패딩은 그대로 쓰니까 합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UL과 LI, 때로는 누구도 비슷한 아이인 OL도 있을 것이고, 겸사 DL과 DT와 DD 같은 아이들을 뭐 한다? 마진과 패딩을 없앤다 라고 내고, 여기 뭐지? 0 패딩을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사실은 UL, OL, LI, DL, DT, DD는 마진 패딩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UL과 OL의 경우는 리스트 스타일을 없앤 다음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평균적으로 마진 패딩을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폰트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똑같이 맞춰 놓은 다음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쓱 컴마 붙여놓고 지우셔도 되겠죠. 한 군데 다 몰빵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익숙이 되면 한 줄로 쓰시고,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제목은 제목끼리, 설명은 아니 내용은 내용끼리, 리스트는 리스트끼리 해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은 어차피 UL과 OL만 들어가니까. 겸사 봤던 기억들 중에 하나는 버튼 같은 경우는 테두리 선 있었죠? 논 하셔도 되고 0 하셔도 되고, 배경 색깔 있었죠?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투명하게, 버튼 손가락 모양으로 딱 A 태그처럼 만들어주면 좋겠죠? 커서 포인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세팅을 좀 해놓고 쓰시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다룰지를 눈으로 보시고 눈으로 느끼세요. 자, 브라우저가 구형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서체가 무조건 명조로 떠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 서체를 일단 무슨 서체를 할지를 정하진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산스 세리프라고 해서 고딕으로만 세팅하겠습니다. 세팅해 놓은 건 됐으니까 돌아가서 반듯하게 들어있으니 얘네들을 이제 맞춰봐야겠죠. 내려가서 쓱 내비게이션 밑에 있는 클래스 내비게이션의 자식으로 있는 UL에 대한 아이와 그 내부에 있는 LI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UL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빼먹지 말고 하세요. 무조건 빼먹지 말고 하세요. 안 쓰는 태그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로값 100%의 높이값 오토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 백그라운드 컬러로 흰색으로 구분해 놓을게요. 자, LI를 가로값 높이값 설정할 건데요. 높이값은 그냥 작게 50픽셀 정도만 할 거고요.
가로값은 400에서 6개가 들어가려면 몇 개 정도 하면 될까요? 60, 70, 80? 68에 48 너무 크잖아. 자, 55. 약간 공간 주세요. 그냥 40 가죠. 모르겠습니다. 66 너무 디테일하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갈게요. 아무거나 썼고요.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치우친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럼 클래스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UL과 LI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쭈루루 밑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는 옆으로 나란히 써주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오른쪽 끝에 가고 싶은데 그럼 플롯 라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그럼 안 됩니다. 보세요. 플롯 라이트 하시면 1번이 끝에 가 있죠. 그럼 키보드 탭 누르면 어떻게 해요?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65431 순서야 이렇게 놓으면 맞겠죠? 하지만 끝에서부터 오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네.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CSS를 감싸고 있는 UL을 오른쪽 끝으로 확 밀어버리세요. 근데 얘는 어차피 내비게이션이 더 큰 아이가 오른쪽 끝에 밀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건드릴 거는 없죠, 사실은. 자, 잠시 뒤에 추가 옵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LI를 플롯 레프트 걸 거고요. 자, LI가 높이 값을 가지는 아이들을 플롯 처리했습니다. 그럼 감싸고 있는 UL의 높이 값은 몇? 제로. 계속 얘기하는 제로. 왜? UL의 높이는 오토니까. 잡아주는 아이가 없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UL에다가 클리어 픽스를 써라. 아니면 통째로 매번 써라.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짜잔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마진으로 띄워라.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는 부모에서 내비게이션이면 내비게이션, 그 감싸고 있는 헤더면 헤더에서 밀어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LI에서 마진탑 준다? 그럼 한 번만 썼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쓴 거죠. 따지면 실질적으로 안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아이를 띄워 놓은 다음에 만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미리 눌러 놓은 상태에서 배치를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들어갈 공간만 딱 정해주고 난 다음에 넣는 게 낫겠어요? 정해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이불 빨래하고 뭐하고 다 해서 넣을 때 이불 다 집어 넣은 다음에 꾹꾹꾹 눌러가지고 다른 걸 올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미리 틀을 딱 해놓고 나서 집어 넣는 게 더 쉬워요? 틀을 잡아 놓은 다음에 집어 넣는 게 훨씬 쉽잖아요. 패딩이 그런 개념이죠. 패딩이 왜? 부모에서부터 먼저 하는 거니까 먼저 세팅을 딱 해놓고 나머지를 집어넣어라 이 얘기하는 거니까 차라리 내비게이션에서 패딩 탑 눌러버리세요.
대신에 안쪽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박스 사이징을 넣으면 되죠. 싫은데요? 전 높이값 오토 줄 건데요. 그럼 박스 사이징을 줄 필요가 없죠. 오토니까. 내려왔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이사이를 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HTML에 실제로는 클릭이니까 A 태그를 넣겠습니다. CSS로 갈게요.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A도 들어가겠죠? A의 크기를 잴 거예요. 왜냐면 글자만큼만 링크 걸면은 여러분들은 마우스 손가락으로 잡지 않으면 클릭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가져가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주먹만 쥐고 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범위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범위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로값, 높이값만큼을 꽉 채울게요. 구분용으로 색깔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디자이너 분들이 안 하는 작업들, 저는 어떤 걸 누르고 있을까요? 어떤 거 위에 있을까요? 01일까요? 02일까요? 이걸 뚫어지게 눈을 쳐다보면서 봐야 되는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띄우세요. 플리즈. 아니 마우스 올리면 9분이라도 가게 하시든지. 포커스를 주는 개념은 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간격을 붙이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LI에서 패딩으로 안쪽으로 공간을 주든지 아니면 LI에서 마진으로 공간을 주든지 여튼간에 공간을 주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관계없어요. 편한 쪽으로 하세요. 자, 저는 레프트 할게요. 20픽셀. 자, 그러면 각각이 하나 공간을 생기면서 뜨겠죠. 잘 떴죠. 첫 번째 거 마진 레프트 공간, 두 번째 거 마진 레프트 공간, 세 번째 거 공간, 네 번째 거 공간, 각각의 공간을 떴으니 이제는 손가락 풀리고 손가락 풀리고 손가락 풀리고가 됩니다. 알 수 있죠, 이제 어딘지. 그렇다고 해서 마우스 호버했을 때 색깔 안 바뀌면 안 돼요. 구분되긴 해줘야 돼요. 그래도 그럼 이제 어떻게? 첫 번째 거에도 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마진 레프트를 하나를 지워줍니다. 전체 다 썼지만 지워줍니다. 지극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LI가 어디 갔지? 마진이 있습니다. 그러니 LI의 첫 번째에다가 마진을 지워주시오.
LIA 첫 번째에다가, 그래야 왼쪽에 끝에 붙고 그 다음 뒤에는 필요 없는 아이들이겠죠? 라스트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UL을 오른쪽 끝에 붙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UL에 가로를 오토를 주시고 오른쪽 끝에 배치 플롯 라이트. 그러면 블럭 요소인 가로는 100%가 아니라 플롯에 의해서 압착이 되어 버립니다. 오른쪽 끝으로 붙어버리죠. 사이 간격이 너무 이제 뭐 많다? 그럼 줄이면 작아져 있겠죠? 계속 오른쪽 끝에 붙어 있죠? 순서도